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업을 하면서 겪었던 하청 공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도매상인 사업을 하려면요, 물건을 사입을 하던가 자신이 물건을 직접 제작,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이윤도 좋고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행은 빠르게 변해서 유행의 흐름을 읽고 파악하려면요, 미디어를 항상 주시해야 하고요, 드라마나 방송을 보면서 이거다 싶으면 빠르게 속도 전환을 밀어붙여서 물건을 제작해야 합니다. 좀 팔린다 싶으면요, 바로 비슷한 카피들이 나오고 5, 6개월이 지나면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하락해버려요.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크게 운영하는 제조업자는 보통 하청 공장을 두세 군데 이상 돌립니다. 자신이 공장을 차리면 이윤이 더 남는데 내 거래처만으로는 만들어진 제품을 나 혼자 다 팔 수 없고요. 기술자 관리도 힘들고 신입한테 기술을 교육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와 비용이 들고 좀 배우다 그만두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다가오면 엄청난 고정비에 얼마 못 버텨요. 제조업을 하면 늘 하청 공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누나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나는 표면적으로는 누나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면 됐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매형과 난 사이가 안 좋아서 누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가 참 껄끄러워요. 가을 겨울 봉제 제품은 중국에서 100% 생산했는데 봄 가을 제품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중국 생산의 의미가 없어요. 공장을 찾아보지만 당시 한국에서 봉제 공장은 진짜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공장이 사라지는 원인은 다양한데 베트남과 중국의 개혁 개방이 가장 컸고요. 한국은 3D 업종인 제조업 기술을 익히는 청춘이 없죠. 기술자의 고령화는 심해지고요, 기술자를 못 구해서 공장이 닫기도 합니다. 한국의 인건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일거리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이렇게 둘러싼 봉제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공장을 찾아가보면 이미 경쟁 업체가 들어와서 뭔가 만들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하청 중 공장에 머지않아 경쟁 업체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이게 머리채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공장은 제조업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내 공장에 경쟁업체가 들어온다는 건 내 제조기술과 디자인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던 A 가게 사장님이 자신의 물량이 갑자기 줄어서 고민 중에 나한테 같이 공장을 돌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A 사장님이 신당동 공장에서 내 물건도 같이 뽑기로 했어요. 신당동 공장에는요, A 사장님, 경쟁자인 B 사장님도 물건 생산 중이라 A 사장님은 자신의 물량이 줄면 공장에서 B 사장님 물건만 전적으로 생산할지도 몰라서요, A 사장님은 신당동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날 끌어들인 겁니다. 난 B 사장님과도 얼굴 알고 있었어요. A 사장은 자신의 물량과 내 물량을 이렇게 합쳐서 B 사장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공장 입장에선 그냥 사람 더 뽑으면 끝인 문제였습니다. 신당동 공장 사장은 A와 B의 경쟁을 즐기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갔어요. A 사장님은 나한테 신당동 공장의 결제를 50%만 해주면 나머지는 6개월도 기다려주니까 자금 회전하는데 수월할 거라고 말했어요. A 사장님의 주선으로요, 신당동 공장 사장과 미팅을 갖고 내 공임단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장 사장은 내 공임이 너무 싸다고 정말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서 A와 B 사장한테 공임은 비밀로 하고요, 비수기에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만들어주고 성수기엔 공장 사장님이 원하는 가격의 물건을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부자재와 원단을 공장에 보냈는데 우리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누나가 부자재와 원단을 거의 맞게 공장에 보냈어요. 제품이 생산이 되고요, 첫 물건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장 정도 수량의 원부자재를 보냈는데 한 70장 정도만 나온 겁니다. 공장들마다 기술력의 차이가 있어서 생산력이 10% 정도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30% 차이는 안 나거든요. 누나가 물건이 너무 적게 나와서 신당동 공장 사장한테 따졌더니 신당동 공장 사장 왈, 그럼 딴 데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나가봐야 하청 공장이 몇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성수기 시작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A 사장님의 말과 달리 물건을 만들자마자 공장은 바로 결제 이야기를 했죠. 뭐 물건을 만들었으니 결제를 해주는 건 당연한데 신당동 공장 사장도 좀 기다려줄 수 있다는 말에 나도 보답 차원에서 내 생각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한 상황이라 좀 당황했어요. 뭐 어쨌든 돈을 빌려서 공임을 다 결제해 줬는데 처음과 말이 달라서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케줄이 2달 정도 비는 방학동 공장이 있어서요, 그곳에서 신당동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양의 원단 부자재를 넣었는데 신당동 공장에서는 1000장 정도가 생산됐고요, 방학동 공장에서는 1500장이 생산됐어요.
신당동 공장의 생산력이 낮은 건 알았는데 두 공장 사이 생산력이 확연히 이게 비교가 돼서 신당동 공장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공장 사장은 50만인가는 앞으로 일 안 합니다. 뚝! 그 말 한마디가 신당동 사장과 내 거래의 끝이었습니다. 나는 30%덜 생산된 물건의 행방을 이야기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자기 원 부자재가 아니니까 일하기 편하게 재단하느라 생산된 제품이 줄었다 생각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려 했던 거였어요. A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야, 너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맞다면 몇 년간 거래하면서 누적된 피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난 A 사장님한테 신당동 사장과 일할 때 좀 꼼꼼히 살피라고 말했어요. A 사장은 신당동 공장과 6년을 거래해서 괜히 나 때문에 둘 사이가 이상해질까봐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난 신당동 공장과는 몇 달 거래하고 관계가 끝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A와 B 사장은 신당동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판매를 하는 B 사장 아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 제품과 거의 흡사한 제품이 팔리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우연이지 생각을 했어요. 매번 신상을 계획하고 생산 직전 자신의 제품과 비슷한 게 자신은 물건을 이제 막 만드는 중인데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서 2달 지켜보다가 도매상인 척 물건을 받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었더니 B 사장의 하청 공장인 신당동 공장 주소였어요. 이 사실을 아들한테 듣고 B 사장은 신당동 하청 공장이 자신의 물건을 빼돌려서 자신보다 먼저 자신의 물건을 판다는 걸 알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B 사장과도 일면식이 있던 나는 일단 지금은 모른 척하고 좀 더 증거를 모았다가 따지려고 했는데 B 사장은 바로 냅다 신당동 공장에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전화해서 따지면 신당동 공장이 네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더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B 사장은 공장에 전화해서 따졌는데 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신당동 공장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다른 공장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건 후에 몇 시간 뒤 온라인에 올라온 물건은 다 내려갔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듣고 나니까 왜 신당동 공장이 생산량이 적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물건을 빼돌려 공장 사장의 아들이 물건을 팔고 있던 거였어요. 주변에서는 B 사장한테 새 공장을 찾으라고 말했는데 공장을 찾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B 사장이 공장에 가서 뭐라고 따졌는지 모르지만 별 소득 없이 그냥 속으로 삭히고요. B 사장은 신당동 공장 사장과 거래를 이어나갔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공장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나서 할 일이 없던 차에 B 사장은 신당동 공장에 결제해준 공임을 심심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보통 다들 믿고 합산 금액만 보는데 영수증마다 총 합계 금액이 몇만 원에서 많게는 20-30만 원 사이 공임이 업되어 적혀 있고요. 공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업된 가격은 더 컸습니다. 한두 번이야 실수로 그랬다 생각했는데 6개월치 공임 영수증이 전부 다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이 적혀 있었어요. B 사장은 어이없어 했고요. 또 바로 신당동 공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공장과 B 사장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가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물건 부족해서 생산된 거랑 공임 영수증 올려치기 한 금액에 10년 넘은 시간을 곱하면 아마 작게 잡아도 억 단위가 넘을 겁니다. 신당동 공장이 왜 나한테 야박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빼먹을 게 없던 나한테 바로바로 결제를 받은 거고요. 빼먹을 게 있었던 A와 B 사장한테는 공임을 2천, 3천만 원씩 깔아주고 공임이 2, 3천만 원 깔려 있으니까 A와 B 사장은 공임을 깎지도 못하고 다른 공장보다 비싸게 생산을 했고요. 불합리한 걸 알아도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A 사장과 B 사장 간의 신경전 속에 그 사이에 껴서 신당동 공장 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챙겼어요. 공임, 미수금 이상으로 큰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신당동 공장 사장은 성질 급한 A 사장한테 B 사장 원단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거 먼저 일 안 하면요, 사장님 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엄살을 부렸어요. A 사장은 더 많은 일거리를 줬죠. 신당동 공장 사장은 그렇게 A와 B를 오고 가면서 일감 확보를 잘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A 사장도 신당동 공장과 대판 싸우고 왜 싸우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 공장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B 사장만이 홀로 신당동 공장을 돌렸는데 사장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힘들어서 신상품 개발, 생산에 관한 모든 걸 전적으로 디자이너한테 다 맡겼더니 디자이너가 부자재, 원단, 그리고 자기가 소개해준 세컨 공장에서 공임까지 뒷돈을 챙기고 있었어요.
비사장의 제품은 동일 퀄리티의 다른 제품보다 30% 이상 생산 단가가 높았어요. 하지만 디자이너의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비싸도 팔렸고요. 대박친 디자인도 있었어요. 물건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디자이너는 더 많이 챙길 수 있었죠. 정신 나간 상인이 아니고서 많이 파는 거래처한테 비싸게 물건 대주는 상인은 많지 않아요. 물량이 많아지면요, 거래처에 좋은 가격을 먼저 제시해줘요.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 협상력이 좋아지는 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압니다. 하지만 비사장은 사소한 것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전화, 팩스로 물건 구입 영수증만 보고 그저 결제만 했으니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비사장은 디자이너와 신당동 공장의 부정을 알고는 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고요. 막상 그들이 자신과 갈라지면요, 물건을 생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삭히면서 사업체를 유지했죠. 특히 이 패션업계 제조업 판매 자영업자는 사장이기 전에 실력 있는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사장이 되려면 참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판매 사장이 기술과 디자인 능력이 없으면 거의 식물 사장이에요. 사장이 모르면 직원의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에 많은 자영업 콘텐츠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는 온라인 판매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그 외의 산업은 아직도 정보가 없어요. 이미 그곳은 경쟁이 심하고 포화 상태인 거 다들 알잖아요. 막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싱도 귀찮고 내 물건을 내가 만들어 안전하게 팔고 싶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엔 제조업에 대한 전문적인 영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장들의 나이가 있어서 컴퓨터도 잘 다룰지 모르고요. 유튜브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온라인 판매가 4차 산업까지는 아니어도요, 지금의 LTE라면 소규모 제조업장은 아직도 2G 또는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개발자와 기술자가 한국말 하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해요. 개발자는 만들어야 하고요, 기술자는 개발자가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와서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봉제 제품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요. 한국에 인건비가 오는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온라인 판매 셀러들이 너무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공장에서 달라는 대로 돈 주고 물건을 만드니까 공임이 크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결코 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